자, 일단은 판의 경계와의 종류와 지형 이렇게 돼 있지, 그지?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무슨 경계가 나옵니까? 발산형 경계. 아까 얘기했지? 발산형 경계. 그 다음 판과 판이 모이는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판의 경계하면 이런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 그지?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 발산형 경계, 벌어지는 거, 보존형 경계, 어긋나는 거, 수렴형 경계는 모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어디부터 보면 좋냐면, 자, 여기부터 보면 좋아요. 여기에서 밑에 내부의 뜨거운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 대류에 무슨 부가 생깁니까? 상승부가 이렇게 생겨, 그지? 후 계속 상승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양옆으로 가다가 황 섭입이 되면서 이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쑥 올라와서 굳잖아, 그지? 바닷물하고 만나니까. 이래서 이제 선 모양의 열도가 생겨, 그지? 이 열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상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상열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판이 쭉 가다가, 그지? 쭉 가다가 파고들면 또 이제 습곡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깊은 바다골짜기가 생겨, 그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구.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형들을 좀 알아야 돼. 지형을 보면 호상열도 뭔지 아시겠습니까? 호상열도. 호상열도.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활 모양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 지형을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구. 해구는 해저 깊은 바다 골짜기, 그지? 그 다음에 해령은 판과 판이 푹 끊어지면, 그지? 울퉁불퉁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잖아. 바다 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각 대양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이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산형 경계에 생겨.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어떤 경우냐면, 자, 변환단층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어떤 A라는 해령이 있었어, 그지? 이렇게 발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또 여기에 B라는 요런 해령이 또 발산을 해, 그지?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이 겹쳐지는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여기는 위와 아래의 이동 방향이 반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층에 어긋난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환 뭐라고 얘기하니? 단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층에 어긋나면서 끊어진 이 지형을 우리가 변환단층. 자,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지층이 융기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융기는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섞인다. 아니야, 솟아오르는 거야. 섞이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요 표현을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융기하면 지층이 솟아오르는 거고, 침강하면 지층이 어떻게 돼? 아래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열곡대는 폭이 좁고 긴 V자 모양의 골짜기인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이 이게 뭡니까? 이게 열곡대라는 놈이 됩니다. 무슨 대? 열곡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에 따라서 천발지진,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70km 이내. 이걸 천발지진. 천발, 중발, 신발이 있습니다. 중발은 어디에서 어디? 70에서 300. 신발은 어디입니까? 300km 이상이 되는 이런 지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 수렴 경계, 보존형 경계 하나하나씩 이제 특징들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지, 그지?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져.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멘틀 물질이 생성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어 특징 새로운 판이 생성돼, 그지?
야, 땅과 땅이 발산이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마그마가 채워지니까 새로운 땅이 되는 거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당연히 뭐가 화산활동 활발. 그 다음 지진은 생기는데 무슨 지진만 생깁니까? 선발 지진만 생겨요. 신발 지진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의 특징을 보면 맨틀 물질이 상승하고 마그마가 생성되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됩니다. 요거 중요하고, 그지? 그 다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무슨 힘이 작용한다? 장력. 이거 외워야 돼, 그지? 그래서 천발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장력이 작용하잖아, 그지? 예. 그러면 이 지층이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상반이 이렇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단층이에요? 정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정단층, 단층. 그래서 이 지층에 어긋난 이 면이 단층면인데, 요 위에가 넓은 게 상반이야, 그지? 예. 이게 그냥 미끄럼 타듯이 쫙 미끄러지는 게 이게 정단층입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아프리카 동쪽이야, 그지?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을 따라 발달한 열곡대로. 얘도 어떤 힘이야? 장력에 의해 정단층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예.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해령, 열곡대, 뭐 이런 게 생기지. 해령은 주로 바다 쪽이고, 그 다음에 열곡대는 육지 쪽이야. 그래서 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 경계에서 생기는 요 지형인데, 뭐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이네. 맨틀 대류 상승, 마그마가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하고 해저 산맥인 해령이 발달하고, 그지? 예. 해령에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하고, V자 모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예. 그 다음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가운데 부분, 처음 생기는 부분이 시작점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얘가 0살, 그러면 만들어진 게 일로 가니까 1살, 2살, 3살 이런 식으로 해령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 육지 쪽이야. 육지에서도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이런 울퉁불퉁한 이 지형이 열곡대야, 그지? 그래서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이어져 열곡대가 발달한다. 대표적인 게 이 부분,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지? 이 부분,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지?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열곡대는 점점 폭이 넓어지다가 결국 바닷물이 들어오면 뭐야? 새로운 뭐가 형성이 됩니까?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의 특징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지? 맨틀 대류의 상승, 새로운 판의 생성, 화산활동 천발지진, 해령 열곡대,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 스쳐 지나가는 경계. 앞에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맨틀 대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곳이 아니라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하나 있네. 자,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있다 없다,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치? 그 다음에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지만, 자, 요거 중요해. 신발, 화산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변환 단층이 생기는 위치야, 그지? 그래서 판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 판이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며 마찰이 일어나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양끝 지점은 지진이 발생하니 안 하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자, 보존형 경계가 발달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 캘리포니아 쪽인 요 부분이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 위치 같은 거 이제 좀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존형 경계의 특징. 당연히 이것도 무조건 암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멘틀의 상승이나 하강이었고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었고 천발 지진 변환단층 형성이다. 달달달 외우면 되겠지, 그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고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가 섭입형 경계고 충돌형은 밀도가 큰 두 판이 충돌하는 경계가 충돌형 경계가 됩니다.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판이 모여들고요. 판의 소멸, 판과 판이 충돌하거나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밀도로 들어가 소멸을 합니다. 화산활동, 섭입형 경계에서는 활발하지만 충돌형 경계에서는 거의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 섭입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 충돌형 경계에서는 청발준만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는 섭입이라는 거는 파고든다는 얘기고 충돌은 세력이 비슷해서 꽝 충돌한 다음에 솟아오른다는 얘기야, 그지? 그죠? 어차피 둘 다 이제 충돌인데 수렴형 경계는 밀도가 큰 놈이 작은 놈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소멸입니다. 소멸. 됐죠? 소멸. 어우, 배터리가 다 돼간다, 야. 빨리 끝내야겠다. 그 다음에 자, 수렴형 경계의 지각 변동을 보면 섭입형도 있고요. 섭입형은 밀도가 큰 판인 밀도가 작은 판. 이때 또 자,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이런 습곡산맥이 생겨서네. 맞지? 그러면서 지층에서는 또 양쪽에서 물렁물렁한 지층이면 습곡이 만들어져. 휘어져. 맞아요. 그 다음에 딱딱한 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이 상승하는 무슨 단층? 역단층, 그지?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상상력으로 외우면 된다고 했지, 그지? 인간은 상상력이 풍부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역단층, 상상력.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해구, 호상열도, 그 다음에 습곡산맥 이런 지형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 섭입에서 해구 생기고, 그지? 그 다음 호상열도, 일본 같은 거, 습곡산맥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의 섭입의 경우에는 해구하고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없지? 그 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은 뭐만 생깁니까? 습곡산맥.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이 충돌하면서 양쪽에서 횡압력에 의해 두 대륙 사이의 해저 퇴적층이 융기하여서 거대한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필수 암기사항을 너무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섭입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 하강, 밀도가 큰 판이 소멸, 섭입형 경계, 충돌형 경계도 있고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에 대한 표야, 그지? 천발 지진은 발산 보전 섭입 충돌 다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없는 게 발산 보전이야. 화산 활동 뭐가 없습니까? 이해 없지, 그지?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 없고 신발 지진이 없고, 그치? 보존형이 중요해. 그래서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자, 태평양판도 있고 필리핀 판도 있고 유라시아 판도 있고, 그치? 근데 다 일본 열도를 경계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본이 지진과 화산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판의 경계 부분에 존재를 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지각 변동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밀도를 비교하면 태평양판이 밀도가 제일 크고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이야, 그치? 그럼 똑같은 해양판, 그치? 여기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는 부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각변동 유라시아 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해구 부근에서 주로 천발지진이 발생하고 동해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신발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호상열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활동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갑시다. 자, 화산활동을 할 때 화산가스가 나오지, 그지? 대부분 수증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황화수소 등이 좀 있기도 하고요. 용암은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지고 나면 고온의 액체를 마그마라고 하지. 그 다음 화산 쇄설물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그러니까 쇄설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지? 암괴, 력, 재, 진이야, 그지? 괴가 제일 큰 거야. 괴, 력, 재, 진. 괴력, 재진. 맞습니까? 그 다음에 화산활동의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이 녹아 있어서 산성비가 느려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용암이 농경지를 덮여 재산 피해를 낼 수 있고, 그지? 화산세설물, 화산세설류가 흐르면서 산불,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화산재가 항공기 시야를 막고 엔진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기온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긍정적인 영향은 광산, 화산광산, 난방지열, 관광전으로 활용할 수 있지. 비옥한 토양, 관광전. 대처 방법, 화산 마그마가 쫙 나왔어, 그지? 화산 주변에 제방 쌓는다. 그지? 땡가스로 원술한다. 용암을 굳게 하거나 이동 경로를 조절한다. 용암 위에 바닷물을 뿌려서 용암을 식히고 이동 속력을 줄이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지진이 나옵니다. 지진.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데 왜 발생되냐? 단층이 생성될 때 끊어지면서 진동 생기잖아. 화산활동.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빈 공간 있잖아, 그지? 공동이 붕괴하면 진동이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파동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은 좀 알아야 돼. 진원, 지진이 발생한 거, 진앙, 진원의 수직인 지표면. 그래서 이제 지진에서 알아야 될 게 요 두 가지 개념이야. 규모라는 말하고 진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터 규모 이렇게 나오잖아. 진원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의 총량이야, 그지? 근데 얘는 동일한 지진이라면 거리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진도는 뭐야? 지진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표시한 지진의 색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로마 숫자로 1에서 몇 등급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앙에 가까울수록 진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야, 뭐 부정적인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 땅의 진동으로 지표면이 갈라지고 건물과 결핵이 붕괴되고 가스관이 파괴되고 전선이 끊기면서 합성이란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산사태나 낙성 및 구조물의 낙하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쁜 거지? 이제 긍정적인 건 좋은 거야. 지진기록 분석에서 지구내부 구조 연구, 인공지진에 의해 지진판 분석으로 인해 지하구조 파악, 그 다음에 인공지진을 통해 지질구조를 파악하여 도로, 건물, 댐 등을 접합한 장소를 찾는다. 대처 방법, 토지 이용, 활성단 층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 내진 설계, 뭐 지진 예보, 해일, 뭐 있다 없다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뭐 직권, 수권, 직권 생물권인데 이거는 뭐 앞에서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참고로, 자, 지진파 참고로 알아두세요. P파가 있고 S파가 있어, 그지? 종파는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라는 파동이고, 횡파는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야. 누가 더 빨라요? P파가 더 빨라, 알겠지? 종파가. 얘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고 S파는 고체만 통과하고. 진폭 작고 S파는 크지? 당연히 피해가 S파가 더 큰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개념은 그치? 여기까지만 할게요.